네, 오대영 라이브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21%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4월 총선 직후보다 더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 수치를 마주하기 전인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한 몸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축하주도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세상을 떠난 훈련병의 영결식 날이었죠. 금술잔에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라는 충량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퍼컷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1박 2일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보셨듯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과 행동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어제 이 워크숍에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강단에 섰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께 여쭙게요. 한 줄 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선웅 의원님. 네,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처음 그 역대 최저치였는데 네. 다음 주에 더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에 사실은 오늘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지율이 약간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20% 이하거든요. 20% 이하, 10%대 지지율은 국정 운영하기 참 어려워진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대통령께서 짠하고 나타나 짠은 했지만 참 마음은 짠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짠짠짠인가요? 네, 우리 의원들 다 모여 계시지만은 다 모여 계신 거 보니까 정말 이 정도 숫자구나. 이 숫자를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좀 그런 걱정이 됐고요. 대통령 메시지로 지나간 거 다 잊자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나간 거 잊는 거는 국민들께서 잊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지지율이 등락했던 또 선거의 승패가 좌우됐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만 다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배수진 위원님. 네, 저는 저것을 보고 한 몸 되고 싶은 사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 계신 분들 모두 다 혹독하게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도주대사, 명품백, 대파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지율 오늘 발표도 됐지만 굉장히 낮은 지지율 올라갈 가망은 없고 그리고 엊그제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 내용 공개되면서 최혜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이 대통령 외압 의혹으로 지금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의 그 앞으로 특검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걸 보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다 그러시는데요. 스트레스를 왜 받으셨을까요?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축배를 들어야 될 일입니까?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안을 내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그게 재의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렇게 축배를 들 일일까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라고 봐요. 저 자리에서 저렇게 축배를 들고 있으면 대통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한 명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네 분의 평가가 상당히 박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제가 그 네 분의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네 분, 저희가 금요일만 이 해설위원진으로 운영이 되는데 3040 정치인들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네 분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대통령과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용산의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거든요. 당 행사에 원래 이렇게 옵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직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단 연찬에 참석한 그런 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본인 취임 이래 세 번째 연찬에 참석인데 예. 굉장히 이례적이다. 사실은 이거는 야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뭔가 이제 당과 그 당 장악하려는 아니면 당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용산 참모들을 대거 이렇게 참석시키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아마도 본인의 이제 당내에서 뭔가 그 좀 낮은 지지 기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뭔가 좀 스킨십을 더 하려는 약간 이런 뭐 뜻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가 또 그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김 의원님, 그 개혁신당에서 오늘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병의 사인이 지금 12사단에서 요번에 사망한 우리 훈련병의 사인이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근육이 녹아가지고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연결식에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곳에서 축하주를 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선웅 의원님. 그런데 이제 한몸 발언을 했거든요. 한몸이라는 게 당과 대통령실은 하나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어서 예.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 민의를 받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당권 주자들도 용산과 선을 긋겠다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와 반대로 우리 한 몸처럼 같이 가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신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뭐 당권 주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용산과 더 멀어지는 그런 태도와 그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더 나올 것이다. 반작용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똘똘 뭉치자, 한 몸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었나요? 야권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 대해서 이게 심도 깊게 관심 가져주시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면, 당대표가 어떻게 되면 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3번 연속으로 연찬에 참석하면서 당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서 일각에 맥주를 돌렸다, 술을 마셨다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저기에서 술 마시고 무슨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하는 그 스킨십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술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술 마케팅 제일 많이 하는 분 조국 대표 아니십니까? 대선 진로 좋은 데이 그리고 울릉도 가서 독도 들어가기 전에 새로 처음처럼 하고 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연태 고량주 마시고 친구들 만났다고 한라산 소주 인증하고 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협력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봐주시고 이런 다양한 관심들 더 저희가 여당이 반영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배수진 위원이 이 얘기 듣고 순간 표정이 좀 굳었어요. 술 마케팅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한다. 동의 못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질문의 본질도 약간 비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축하주를 들었다,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들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망한 훈련병 연결식 날에 이게 군통수권자가요? 군통수권자가 이게 적절한 행동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축하주나 아니면 어퍼컷 세레머니 이런 것들도 전부 축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고 누구를 축하하는 건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돼서 축하하는 것인지 국회에서 입법한 그 법안을 14번째 거부권을 실행을 해서 그것이 축하할 일인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것이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 이제 훈련병 연결식이 연결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재반박 생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당선 축하죠. 뭘 축하하냐라고 하는데 힘들게 선거 치르고 이제 다 같이 모인 첫 번째 자리니까 당선은 축하해야죠. 하지만 저 축하의 의미가 90명이 지금 당선되고 나머지 이제 당협위원장들 163명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자라고 하는 자리였고요. 뭐 굳이 많은 의미 표현 안 해주셔도 일단 당선은 축하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네.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0석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은 숫자의 의석을 얻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축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오히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비상 상황을 돌파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워크숍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 가서 맥주로 축하를 한다. TPO 전혀 안 맞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축하는 결국에는 자신이 부담을 느꼈던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축하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그 축하가 과연 옳은 축하인가? 정말 바람직한 축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네. 축하를 하실 거면은 전직 의원들하고 했었어야죠. 21대 국회의원들이 표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저는 개혁신당이 국민들에게 호응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고 그래서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약을 하면서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의미를 도서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당내에 어떤 노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시작을 여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특유의 이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군요. 저렇게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표정도 대선 후보일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주변에서 저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이죠. 붉은색 점퍼를 입고 유세차에 올라서 저렇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퍼컷 세리머니 한 다음 날 나온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를 겨우 넘었어요. 21%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경제, 민생, 약간 물가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번 주에 호재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정상 외교 그리고 정상 활동하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약간 좀 반등하는데 저는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상당 부분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수치랑 같이 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은 조사에서 30%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정당 본인의 여당 지지율보다 더 낮은 겁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계속되고 만약에 지지율 갭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올 것이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성공은 했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지켜야 될 표가 8석으로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이 만약에 한 번 더 무너지면은 대통령은 진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관리,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원 위원님. 어제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집안 단속이다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까는 뭐 여러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곧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당을 미리 좀 단속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뭐 초조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반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래도 뭐 대통령이 전혀 안 가던 행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뭔가를 의도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늘 가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초조하게 비춰지는 것은 정치행위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초조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민망해해야 되고 좀 부끄러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 앞서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의 어제 강연 영상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요한 선거도 안 해본 사람. 선거 때 선거의 경험 있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108석 얻은 것도 나는 너무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또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동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